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했던 시도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거 정리를 하고 아파치나 웹 환경에 대한 로고 수집을 하는 거를 잠깐 설정을 하고 나서 다음 차시부터는 그 로그 분석하는 거를 좀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그 보안 관제 쪽 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모텟 악성 코드라고 해서 그 이메일로 이제 코로나 때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문서형 파일이고요. 지금 이미지는 똑같이 띄워놨는데 제가 이걸 좀 전에 그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게 원래 WMI 윈도우 프로세스 밑에 그 파워쉘 생성하면서 그 통신하는 게 찍혀야 되는데 아까 제가 PC를 한번 VM을 한번 껐다 켜고 나니까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프로세스 자체를 보여드리는 건 힘들 것 같고, 우선 이거는 제가 그 프로세스 떴을 때 그 덤프를 떠놓은 화면이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만약에 그 문서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트리거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거는 지금 한글이라 안 보이는데 워드로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이제 매크로 보기라고 이제 보시면은 뭔가 이런 매크로들이 꼭 삽입이 돼 있고요. 이제 이 해당 매크로에 해당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파워쉘이라든지 어떤 의미의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실제 뭔가 악성 코드 유포지에 접속을 한다든지 어떤 정보 유출지에 접속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그 아까 그 문서 파일에 걸려 있는 매크로 파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 좀 천천히 넘겨드리면은 우선은 모듈 네임부터가 뭔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고 되게 뭐 쓸데없는 말들이 보시면 적혀 있거든요. 뭔가 함수명도 이제 의미가 없고 문자열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런 문자열들이 사실은 그 난독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알아보기가 힘들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보통은 하나하나씩 실행을 시켜보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이걸 지금 하다가 강의 시간이 돼서 다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디버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실제 작동하는 문자열이 하나씩 찍히게 되고요. 이제 그 문자열들이 모여서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워쉘 코드인데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베이스 64나 뭐 베이스 계열로 분독화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이건 제가 이거를 한번 풀어본 거고요. 이걸 풀었을 때도 그 명확하게 뭔가 문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마 그 파워쉘 안에서 또 난독화를 시작한 것 같은데 우선 이게 그 아까 찍혔던 파워쉘을 디코딩 했을 때 나오는 문자 값이고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실제 뭐 실행했던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EXE 확장자 정보가 찍혀 있고 어떤 이제 특정 도메인 정보가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으로 뭔가 접속을 시도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그냥 짐작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 파워쉘 악성 코드를 이제 복호화를 완벽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그 VBA 그 문자 파일에서 실제 이제 했던 파워쉘 문자 코드를 복호화를 시켜서 어떤 URL인지 어떤 통신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다 풀지를 못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저도 잘 아는 건 아닌데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파워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VBA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결국 이제 공격자가 그 악성 코드를 사용자가 이제 분석하기 어렵게 난독화를 했다고 해도 결국은 작동하는 파워쉘 인터프리터에선 해석이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공격 코드가 성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 공격 코드를 하나씩 실행을 시켜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이제 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선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문자를 합친다든지 어떤 치환값을 넣어서 난독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하나 예시인데 만약에 보통 이제 EXE 이런 식으로 어떤 실행판 확장자가 들어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붙여가지고 이 문자열들을 붙이고 붙여서 구문을 완성을 시킨다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화를 시켜서 좀 일반적인 문자열 탐지에서 좀 벗어나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문자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이거를 뭔가 정말로 그 이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값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알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건 아스키 코드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아까 코드를 열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난독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 정말 그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이상은 엄청나게 제가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경험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들고 이제 잘못 들어가면 헤매는 작업인데 음, 이거를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연습을 해서 그 아까 이모테
복구하는 거 최종적으로 하고 그걸로 이제 뭐 엘라스틱 서치나 이제 뭐 야라 이용해서 탐지 정책 만드는 거를 할 텐데요. 저는 아까 그거 실행을 시켰을 때 제가 그 심에 이거 로고 잡혔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를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을 한 게 보시면 이제 그 실행된 프로세스명이 파워쉘이고 그게 이제 이 파워쉘을 실행시키기 전에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뭐냐라는 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WMI PRI V2SE라는 그 윈도우 서비스 데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해당 로고로 찍었을 때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파워쉘 명령어를 내리시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탐지 정책을 건다고 하면은 그 파워쉘이 어떤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이제 뭐 어떤 임의의 프로세스 데몬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경보를 걸고 그 실행한 이제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 프로세스가 정상이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보안 이벤트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걸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런 파워쉘을 이용한 악성 코드는 모니터링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거를 푸는 게 문제인데 일단 이제 풀진 않더라도 해서 일반적으로 이거 자체는 이제 베이스 디코딩하면 어느 정도 어떤 특정 주소에 접속을 하고 뭔가 파일에 대해서 어떤 실행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는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악성 코드 유포지를 추적하거나 그런 것까지 힘들더라도 보안 이벤트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유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윈도우 이벤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짧게 하고 그 웹서버 로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파치를 잠깐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그냥 제가 아파치 올려놓은 서버에서만 하니까는 특별히 뭐 볼만한 이벤트를 찍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요즘 많이 쓰는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좀뭐 제가
그냥 일부러 로고 좀 쌓이게 하려고 지금은 그 뭐 JLP 스캐너 돌려놔가지고 뭐 찍힌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거 페이지 하나밖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우선 이거 그 로고 수집하는 거 환경 설정하는 것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그동안 했던 그 비트 이용해서 수집을 하는 방식인데, 다만 이제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완전 처음부터 한다고 하셨을 때 어느 정도 그 웹 서버에서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아파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IIS든 뭐 다른 거든 사실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아파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했던 뭐 윈로그 비트라든지 패킷 비트처럼 그런 전용 비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비트 설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 파일 비트에서 정상적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당 경로에 가면은 그 파일 비트 제가 지금 사용하는 7.8.0인데 이거는 뭐 본인 사용하시는 버전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가 아파치만 그냥 하나 잠깐 테스트로 올려놨는데, 지금 아파치 하나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어, 보시면 지금 서버에 이제 파일 비트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PS가 아마 이제 저처럼 도커 아니고 일반 서버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일 비트를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될 텐데, 그 처음에 그냥 완전 기본 도커 이미지에서 하시면은 APT라든지 대비한 교현이가 APT를 썼는데, 패키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명령어가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파일비트가 동작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베스트 없는데 이거는 지금 실제로 쏘고 있기 때문에 로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치 안 하고, 음,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일비트 파일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 비트 설정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파일비트 .yml이라고 이제 저희 그동안 지었도록 했던 그 설정 파일인데, 이제 웹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그 수집할 로그가 어떤 로그가 있는지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웹 서버 로그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이벤트 로그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사용자가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특정 경로에 그냥 마스터 붙여서 설정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냥 저렇게 경로 잡았는데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특별히 할 만한 거는 이제 웹로고 같은 경우는 그 대시보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엘라스틱 서치만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으시면 정상적으로 수집은 됐지만은 이건 이제 키바나까지 설정이 돼 있어야지 오류 안 나고 세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바나 부분 이제 호스트하고 엘라스틱 서치 아웃풋 부분에 그 접속 정보와 이제 접속할 계정 정보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사실상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파일 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동안 썼던 일모그 비트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 어느 정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 파일 비트 안에 이제 그 수집하는 모듈 중에 아파치 정보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치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네이블 다 들었는데 아마 그걸 치시면은 파일 비트에서 이제 아파치 수집하는데 필요한 설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아파치만이 아니라 이 파일 비트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설정만 하시면은 여기 이제 저희 뭐 입로그 비트나 이런 것들처럼 다 디세이블도 돼 있는 것들을 이네이블드로 바꿔만 주시면은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로고를 다 수집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로고를 수집할지 이제 선택하셔서 이네이블 옵션 거셔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파일 비트가 제일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미 그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뭐 굳이 실행 안 시켜도 되지만 셋업 해주시게 되면은 기반화 대시보드 설정하고 이제 뭐 엘라스틱 서치 통신까지 테스트해서 설치 컴플릿이 되시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파일 비트를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체크 데이터 들어오시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통신이 안 되시거나 접속이 안 되시면은 한번 테스트를 접속했을 때 이제 그 주소에서 엘라스틱 서치나 키바나까지 통신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통신이 되는데도 뭔가 설정이 계속 실패한다 하시면은 보통 그 인증값 문제인 경우가 좀 많으실 거거든요. 인증값만 잡아주시면은 거기 접속하시는 거는 정상적으로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로고 수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동이 다 되고 나면은 여기 이제 CM에서 이제 호스트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호스트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저는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대시보드로 확인을 하는 게 좀 직관적이어서 보기 편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액세스 로그만 걸고 왔는데 에러 로그도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에러 뜰만한 로그가 없어서 찍힌 게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업무 볼 때도 웹서버 액세스 로그는 거의 웹패킹 분석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로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어떤 보안 이벤트에서 웹해킹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이제 보안 장비에서도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 모든 정책을 막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개방이 된 정책도 있을 거고, 공격자가 이제 어떤 인코딩을 위해서 웹 해킹 같은 경우는 인코딩에서 이제 보안 장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웹 서버까지 이제 액세스 로고가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뭐 웹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 액세스 로그를 토대로 실제 공격자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접속 시도한 정보인데요. 저는 지금 한 곳에서밖에 시도를 안 해서 하나밖에 안 찍혔는데, 공격자 정보와 이제 공격을 언제쯤 했는지 그 시기,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웹 서버가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다 사공사라 떴는데 실제 200이라고 떴을 수도 있고, 이 응답값 같은 경우는 사실 서버에서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만으로는 이게 뭐 정탐이다 오탐이다 판단하기는 사실 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요. 보통은 이제 그 웹서버 환경을 어느 정도 동안 웹서버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 해당 웹서버가 그 공격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토대로 체크를 하고, 그게 이제 해당 메소드가 실제로 웹서버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뭐 인젝션이라고 하면은 DB의 뭐 조회를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헤드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 옵션즈라든지 뭐 트레이스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메소드들을 사용했을 때도 뭐 정보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http request method라고 다 이런 수집하는 로고들에서 그 필드 정보들이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해외에서 그 공격한 이력 있는 IP를 이제 유관기관에서 왔다 하면은 이 순수한 호스트 IP에 대해서만 경보를 건다든지, 정보를 걸고 이게 실제로 그 200이라든지 이런 성공적인 응답값을 받았을 때 경보를 띄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URL 정보, 그 실제 들어가는 URL 정보를 토대로 어떤 SQL이라든지 뭐 시스템 명령어 문자열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뭐 시스템 명령어 공격으로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경보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또 그 다음 차시에 그 웹서버 좀 실제로 운영 가능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웹서버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그게 테스트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이게 다 그냥 언디파인드 404 이거밖에 안 떠서 제가 뭐 설명드릴 게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웹서버 로그 수집하는 거 짧게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웹서버 분석하는 거는 다음 차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아까 했던 뭐 윈도우 무사용 악성 코드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분석되면은 그 분석하는 방법하고 같이 분석 결과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마치고요. 그동안 이제 주원님, 아까도 그 강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주원님이 아마
추석 다음 주 쉬시고 다음 주부터 강의 시작하실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스터디 활성화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스터디 참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